피노키오. 옛날 작은 마을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혼자 조용히 살아가던 할아버지는 나무로 인형을 만드는 일을 했지. 어느 날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어.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날 밤 작은 별빛이 창문 사이로 반짝 들어왔어.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이 조용히 눈을 떴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웃으면서 말했어. 너무 반갑구나. 그래,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옳지, 피노키오가 좋겠구나. 피노키오는 움직이고 말도 하고 웃었어. 하지만 진짜 사람이 된 건 아니었지. 파란 요정이 나타나 말했어. 피노키오야, 너는 용감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지낸다면 진짜 아이가 될 수 있단다. 피노키오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저 정직하게 자라서 꼭 사람이 될 거예요. 다음날 제페토 할아버지는 책가방을 피노키오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 피노키오야, 학교 잘 다녀오렴. 피노키오는 콧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갔지. 하지만 가는 길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 바로 인형극을 하던 사기꾼들이었어. 얘야, 넌 정말 멋진 인형이구나. 우리 극단에서 공연해보지 않겠니? 피노키오는 솔깃했어. 왠지 학교보다 재밌을 것 같아.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지. 피노키오는 극단에 갇혀버렸어. 조명을 받으며 춤을 추는 건 재밌었지만 매일매일 춤을 추는 건 쉽지 않았어. 그리고 마음속엔 점점 제페토 할아버지가 떠올랐지. 할아버지가 걱정하시겠지? 그때 요정이 나타났어. 피노키오, 무슨 일이니? 피노키오는 순간 거짓말을 했어. 저 학교 가던 길이었어요. 그 순간 코가 쭉 길어졌지.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단다. 요정이 조용히 말했어. 피노키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푹 숙였지. 미안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피노키오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어. 알고 보니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아 멀리 바다까지 나갔던 거야. 내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피노키오는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어. 파도에 휩쓸린 피노키오는 정신을 차려보자 어느새 커다란 고래배 속에 있었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 피노키오야, 아유, 어디 갔었니? 할아버지. 둘은 서로 꼭 껴안았어. 어떻게 하면 고래 뱃속에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서 불을 피웠고 둘은 재채기와 함께 밖으로 튕겨져 나왔어. 모닥불 옆에서 몸을 말리던 그때 파란 요정이 다시 나타났지. 피노키오야, 너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단다. 앞으로 정직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이제 진짜 사람이 되어도 되겠어. 그 순간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 아닌 진짜 아이가 되었어. 그리고 진짜 아이가 된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단다. 빨간 모자. 아주 오래전 푸른 숲 근처에 살던 한 착한 소녀가 있었어. 사람들은 빨간 모자라고 불렀단다. 늘 빨간 망토를 두르고 다녔거든. 그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소중한 선물이었어. 하루는 엄마가 따뜻한 빵과 과일이 든 바구니를 빨간 모자에게 건넸어. 빨간 모자야, 할머니가 편찮으시대. 이걸 전해드리고 와줄래? 빨간 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걱정 마세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빨간 모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숲속길을 걷다가 커다란 늑대를 만났어. 회색빛 털과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늑대였지. 늑대가 물어봤어. 어디 가니, 예쁜 꼬마야? 빨간 모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에요. 꽃이 많이 폈던데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하는 건 어떻니? 좋은 생각이에요. 꽃을 따고 가야겠다. 빨간 모자가 꽃을 꺾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늑대는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 댁에 먼저 도착했어.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가 왔어요. 어휴, 우리 빨간 모자가 왔구나. 들어오렴. 집 안으로 들어간 늑대는 한 입에 꿀꺽 할머니를 삼켜버렸어. 그리고 할머니 옷과 모자를 쓴 뒤 침대에 누워 있었지. 조금 뒤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 빨간 모자가 할머니를 찾았어. 할머니, 빨간 모자 왔어요. 어디 계세요? 침대에 누운 늑대는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어. 여기 있단다, 아가야. 어서 들어오렴. 빨간 모자는 다가와서 물어봤어.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졌구나. 그럼 귀는 왜 이렇게 커요? 빨간 모자, 네 말을 더 잘 들으려고 그러지. 그럼 입은 왜 이렇게 커요? 바로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란다. 앙! 늑대는 빨간 모자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거야. 배가 부른 늑대는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잤어. 그때 숲속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깜짝 놀라 뛰어왔어. 이런, 할머니를 잡아먹은 모양이군. 안 되겠다. 사냥꾼은 칼로 잠든 늑대의 배를 갈랐어. 그러자 빨간 모자가 톡 튀어나오고 뒤따라 할머니도 나왔지. 얘야, 돌멩이를 주워오렴. 할머니는 실과 바늘을 가져다 주세요. 빨간 모자가 주워온 돌멩이를 가득 넣어 할머니가 실과 바늘로 늑대의 배를 꼬맸어.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목이 말라 깊은 연못가로 갔어. 아유, 왜 이렇게 배가 무겁지? 물을 마시려던 그때 기우뚱 하며 늑대가 물속으로 붕덩 빠져버렸어. 드디어 못된 늑대가 사라졌어요. 다행이다. 빨간 모자는 눈을 감고 할머니 품에 꼭 안겼어. 모든 건 다시 평화로워졌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방 안에 가득 퍼졌단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숲속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이 세 돼지는 엄마 곁을 떠나 집을 짓고 살기로 했지. 첫째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 난 빨리 집 짓고 그냥 쉬고 싶어. 꿀꿀. 하면서 지푸라기로 집을 뚝딱뚝딱 만들었어. 금세 집은 지어졌고 첫째 돼지는 햇살 아래 누워 쿨쿨 낮잠을 잤지. 둘째 돼지는 난 멋진 집을 지을래. 나무는 무늬가 너무 멋지니까 나무로 지으면 제일 근사한 집이 될 거야. 하며 숲속에서 나무를 가져와 집을 지었어. 나무집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 대충 마무리하고 형이랑 놀기 바빴지. 막내는 난 튼튼한 집을 만들 거야. 벽돌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 형들이 말했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언제 집을 다 지으려고 그래. 하지만 막내는 웃으며 말했지. 형, 난 튼튼한 집이 필요해. 오래 걸리더라도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며칠 뒤 숲속에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 배가 고팠던 늑대는 지푸라기로 지어진 첫째 돼지의 집을 보고 웃으며 말했지. 돼지야, 문을 열어주렴. 첫째는 대답했어. 싫어, 절대 안 열어줄 거야. 늑대는 큰 입으로 바람을 후 불었고 지푸라기 집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렸지. 첫째는 깜짝 놀라 둘째 나무집으로 달려갔어. 늑대가 둘째네 집에 찾아왔어. 문 열어. 아니면 이 집도 불어버릴 거야.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꽁꽁 숨어 있었지만 늑대는 다시 큰 숨을 들이마시더니 또 한 번
후 바람을 불었어. 나무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무서워서 막내 돼지의 집으로 도망쳤어. 늑대는 셋째 돼지 집에도 도착했어. 돼지들아, 문 열어라. 아니면 내가 후 바람으로 날려버릴 테다. 흠? 어디 한번 바람을 불어보시지. 튼튼한 벽돌집은 끄떡없을 테니까. 막내 돼지가 용감하게 말했어. 늑대는 바람을 후 다시 불었지. 하지만 벽돌집은 끄떡도 안 했어. 뭐야, 이 집은 끄떡도 안 하잖아. 늑대는 당황했지. 그렇다면 좋아, 굴뚝으로 들어가 줄 테다. 이걸 알아챈 막내 돼지는 굴뚝 아래 커다란 냄비를 올리고 물을 보글보글 끓였어. 늑대가 굴뚝으로 쭈루룩 내려오다가 뜨거운 물에 깜짝 놀라 늑대 살려! 하며 도망가 버렸지. 해가 지고 세 형제는 따뜻한 벽돌집 안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 막내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집을 느리게 짓는다고 놀려서 미안해. 형들이 말했지. 막내 돼지는 웃으며 말했어. 형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튼튼한 집에서 우리 따뜻하게 지내자. 그날 밤, 세 마리 아기 돼지는 벽돌집 안에 나란히 누워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 이젠 바람도 늑대도 걱정 없단다. 양치기 소년.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이야. 이 이야기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단다. 너무 재밌겠지? 그럼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푸른 초원 한가운데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어. 소년은 양들을 돌보는 일을 아주 좋아했지. 양들이 풀밭에서 맛있게 풀을 뜯을 때 소년은 항상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행복해했어. 어느 날 소년이 양들을 돌보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 혹시 내가 양들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올까? 소년은 장난기가 발동했어.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지. 도와주세요! 늑대가 양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어. 가서 보니 양들은 그냥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지. 사람들은 소년을 보고 말했어. 얘야, 아이 놀랐잖아. 그런 장난 치면 안 돼. 알았지? 소년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소년은 가끔 그런 장난을 쳤지.
늑대가 온다!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평화로운 초원과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소년을 보며 한숨을 쉬고 돌아가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 소년은 깜짝 놀라 또 외쳤지. 도와주세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사람들은 아휴, 또 거짓말이겠죠. 하고는 그냥 지나갔지. 소녀는 늑대에게서 양들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늑대가 너무 무서웠어. 양들은 도망가고 소년도 무서워서 울었지. 마침내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난 걸 알게 되어 돌아왔지만 양들은 이미 닫혀 있었고 소년은 엉엉 울고 있었어. 소년은 이렇게 말했어. 제가 거짓말을 해서 믿지 않은 거죠?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거짓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후로 소년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양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믿고 소년은 마을 사람들과 양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어때? 재밌었지? 이 이야기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말을 믿지 않게 돼. 그래서 항상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거야. 다음에도 엄마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올게. 우리 아가 잘 자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이 이야기에서는 욕심을 크게 부리면 소중한 걸 잃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단다. 열심히 황금알을 낳아주는 착한 거위와 그걸 지켜보는 욕심쟁이 주인이 등장해. 과연 이 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그 농부는 어느 날 신기한 거위 한 마리를 얻게 됐지. 오,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농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다음 날 거위 밑을 살펴보니 반짝이는 진짜 황금알이 있었던 거야. 농부는 깜짝 놀랐어.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것만 있으면 부자 되는 건 금방이겠어. 농부는 매일 아침 거위가 낳아준 황금알을 모았어. 그 덕분에 점점 부자가 됐지. 농부는 매일 아침 거위가 낳아준 황금알을 모았어.
그 덕분에 점점 부자가 되었지. 처음엔 농부도 행복했어. 거위야, 고마워. 매일 이렇게 황금알을 주다니. 아, 이게 무슨 복이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휴, 이걸 언제 다 모으지? 거위 뱃속엔 분명 엄청나게 많은 황금이 있을 거야. 농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위를 잡아서 뱃속을 확인했지. 하지만 거위 뱃속엔 황금이 하나도 없었어. 황금알을 낳아주던 착한 거위도 황금알도 모두 사라져버린 거지. 농부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후회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는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한 걸까? 욕심을 조금만 덜 부릴걸. 아이고, 우리 황금거위. 아이고. 농부는 깨달았어. 소중한 걸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껴야 한다는 걸 말이야. 얘야, 농부는 매일 황금알을 얻으면서도 더 많은 걸 원했어. 욕심을 덜 부렸다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지. 엄마가 우리 아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조금 부족해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단다. 오늘 이야기 끝. 우리 아가 잘 자렴. 바람과 햇님.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람과 햇님이야. 세찬 바람이랑 따뜻한 햇님.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게 돼. 과연 누가 이길까?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보자. 어느 맑은 하늘 아래 바람과 햇님이 사이좋게 떠 있었어. 바람이 먼저 으쓱하며 말했지. 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저기 걷는 저 여행자 옷도 한 번에 벗겨버릴 수 있어. 햇님은 조용히 웃었어. 정말? 그럼 우리 한번 겨뤄보자. 누가 여행자의 옷을 먼저 벗기게 하는지 내기를 해보는 거야. 바람은 신나서 먼저 나섰어. 그럼 내가 먼저 해보지. 후! 후! 바람은 세차게 불었어. 나뭇잎이 날리고 모래가 뿌옇게 일어났지. 여행자는 깜짝 놀라 옷깃을 더 꼭꼭 움켜쥐었어. 바람이 너무 세. 옷을 더 단단히 여며야겠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여행자는 옷을 벗지 않고 오히려 더 꼭꼭 잡기만 했어. 결국 바람은 지쳐버렸지. 안 되겠네. 이번엔
네 차례야, 햇님. 햇님은 포근하게 미소를 지었어. 좋아, 이젠 내가 해볼게. 햇님은 조용히 빛을 비추었어. 햇살은 따뜻하고 포근하게 여행자의 어깨를 감싸줬지. 조금씩 조금씩 여행자는 덥다고 느꼈어. 아, 햇살이 따뜻하네. 이제 겉옷을 벗어야겠다. 여행자는 웃으며 겉옷을 벗었어. 바람은 깜짝 놀랐어. 힘으로 세게 부는 것보다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더 강력할 때가 있구나. 해님은 바람에게 부드럽게 말했어. 맞아. 억지로 하는 것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지. 바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단다. 바람은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했지만 햇님은 오히려 따뜻함으로 여행자의 마음을 열었어.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세게, 억지로 하려는 것보다 따뜻하게 다가가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단다. 가끔 마음을 열게 하는 건 강한 힘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일 때가 있거든. 우리 아가도 누군가 힘들어할 때 햇님처럼 따뜻한 빛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오늘의 이야기 끝!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욕심 많은 개.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욕심 많은 개야. 이 이야기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갖고 있던 것도 잃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숲속 마을에 뭉치라는 개가 살고 있었어. 뭉치는 오늘 마을 잔치에서 고기 한 덩이를 얻었지. 냠냠, 이건 내 거야. 뭉치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꼬리를 흔들며 집으로 가고 있었지. 그런데 강을 건너려 다리 위를 지나던 중 물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랐어. 뭉치는 물속 자신이 다른 갠 줄 알았던 거야. 저 강아지도 고기를 물고 있잖아. 내 거보다 큰 거 같기도 하고. 뭉치는 욕심이 생겼어. 안 되겠다. 저 고기도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으르렁 하며 짖었어. 그 순간 입에서 고기가 툭 나오며 퐁당 하고 강물에 빠져버렸어. 하이, 내 고기. 뭉치는 물가에 털썩 앉았어. 한참을 멍하니 물속에 빠진 고기만 바라보던 뭉치는 고개를 푹 숙였지.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냈을까? 내 고기만 잘 간직했어도 지금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날 이후 뭉치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단다. 얘야, 뭉치처럼 우리도 가끔 욕심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단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멋진 마음이야. 오늘 이야기 끝.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멋진 옷을 좋아하던 한 임금님과 아주 솔직한 아이가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아주 멋진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 백성 걱정보다도 무엇을 입을지가 더 중요했지. 오늘은 금실자수옷, 내일은 반짝이 망토. 옷장에 옷이 수백 벌인데 또 새 옷을 만들었단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재봉사 둘이 찾아왔어. 폐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어리석거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아요. 임금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오호, 정말? 그런 옷이라면 꼭 입어야겠군. 바로 내가 말이지. 곧바로 많은 돈을 주고 옷을 만들라고 시켰어. 재봉사들은 하루 종일 텅 빈 배틀 앞에서 쉴도 없이 손만 움직였어. 하지만 누구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말하지 못했지. 설마 내가 어리석은 건가? 이걸 임금님께서 아시면 아유, 보인다고 말해야겠다. 신하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와, 정말 색감이 화려하군요 라고 말했지. 며칠 뒤 임금님도 옷을 보러 갔어. 그런데 어라? 아무것도 안 보였지. 임금님은 속으론 깜짝 놀랐지만 겉으론 씩 웃으며 말했어. 정말 멋지군. 당장 입고 거리 행진을 나서야겠어. 드디어 옷 입는 날이 왔어. 재봉사들은 손짓을 하며 말했지. 오, 여긴 소매, 여긴 허리끈. 오, 조심하세요. 아, 이 망토도 걸치시고요. 결국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나섰어. 백성들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할 순 없었어. 왜냐하면 괜히 어리석은 게 들통날까봐 걱정됐던 거지. 그때 어린아이 한 명이 손가락을 쭉 내밀며 말했어. 엄마,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 쳐다봤어. 그리고 하나 둘씩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지. 정말이네? 저 아이 말이 맞아. 임금님은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솔직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껏 내가 옷에만 너무 빠져 있었구나. 이게 무슨 창피람. 임금님은 그날부터 옷보다 백성을 더 생각하는 임금님이 되었단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작은 아이가 솔직하게 말했어. 엄마는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 가끔 다들 맞다고 하는 일이라도 내 마음속에선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 그럴 땐 그 작은 아이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말 용감한 일이란다. 오늘 이야기 끝. 우리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잭과 콩나무. 옛날에 잭이라는 착한 소년이 있었어. 잭은 엄마랑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늪에 있는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팔면서 살고 있었지. 어느 날 엄마가 젖소에서 우유를 짜고 있었는데 어머, 젖이 안 나오네? 하시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어. 제가 이젠 젖소가 늙었나 봐. 시장에 데려가서 팔고 그 돈으로 씨앗을 사오자.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 잭은 젖소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어. 한참 걷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잭에게 말을 걸었지. 얘야, 젖소를 팔러 가는 거니? 나한테 팔면 이 신기한 콩을 줄게. 잭은 콩이 얼마나 신기한지 궁금했어. 결국 젖소를 주고 콩을 받아왔지. 하지만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화를 내셨어. 뭐? 소를 이런 콩이랑 바꿨다고? 그날 밤이 지나고 잭이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쑥쑥 자란 콩나무가 있었어. 너무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도 않았지. 잭은 궁금해졌어. 그래서 아침을 먹고 조심조심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 높이, 더 높이. 마침내 구름 위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성이 보였지. 잭은 성문을 두드렸어. 여보세요? 누구 계신가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친절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 얘야, 여긴 무척 위험한 곳이란다. 어서 돌아가렴. 저 너무 배가 고파서 내려갈 힘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약해졌는지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셨어. 잭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지. 얘야, 남편이 돌아오고 있어. 거인이란다. 얼른 숨어. 잭은 재빨리 아궁이 속에 숨었어. 문이 벌컥 열리고 거인이 들어왔지. 어디서 꼬마 냄새가 나는군.
하지만 아주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어. 아니에요. 오리찜 삶고 있는 냄새예요. 거인은 배불리 밥을 먹고 황금 주머니를 꺼내 돈을 세다 곧 잠이 들었어. 잭은 살금살금 나와서 황금 주머니를 들고 도망쳤지. 콩나무를 타고 아래로 슥슥 내려왔고 엄마에게 그 황금 주머니를 보여줬어. 엄마, 이제 이걸로 우린 씨앗도 사고 살림도 꾸릴 수 있어요. 며칠 뒤 잭은 다시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어. 이번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안고 내려왔지. 잭과 엄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잭은 자꾸 성에 있는 아주머니가 걱정됐어. 그래서 변장을 하고 다시 성에 갔지. 계세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주세요.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또다시 따뜻한 밥을 주셨어. 그런데 이번엔 거인이 훨씬 더 예민해져 있었어. 컹컹, 내 황금 거위랑 주머니를 가져간 꼬마 냄새가 나는군. 잭은 솥 안에 숨어 있었는데 거인이 뚜껑을 열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막았어. 안 돼요. 돼지를 삶고 있어서 냄새가 배일 거예요. 거인은 의심을 멈추고 침대에 앉아 요술 비파를 울렸어. 비파야, 노래를 해주렴. 고운 소리가 울려 퍼졌지. 잭은 생각했어. 이 비파를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면 참 좋아하실 거야. 거인이 잠든 뒤 잭은 비파를 들고 조심조심 성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비파가 갑자기 주인님, 주인님! 하고 소리를 내는 거야. 거인이 벌떡 일어나서 쿵쾅쿵쾅 잭을 쫓아왔어. 잭은 혼신의 힘을 다해 콩나무를 타고 내려왔어. 엄마, 톱 좀 주세요. 빨리요. 엄마가 톱을 가져다 주자 잭은 콩나무를 쓱쓱 잘랐지. 우지끈 쿵 소리와 함께 콩나무는 쓰러졌고 내려오던 거인은 땅으로 뚝 떨어졌어. 그날 밤 잭은 꿈속에서 아주머니를 만났어. 고마워 잭. 네 덕분에 난 자유로워졌단다. 네가 가져간 황금 주머니, 거위, 비파는 사실 너희 아버지 것이었어. 거인이 훔쳐간 거지. 이제야 너희 곁으로 돌아간 거야. 다음날 잭은 창문을 열고 요술 비파의 노랫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살짝 떠올렸단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 어느 날 할아버지가 텃밭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이런, 무가 벌써 다 자랐군. 깍두기를 담그면 진짜 맛있겠네. 할아버지는 무청을 꽉 잡고 힘을 줬지. 영차, 영차. 근데 무는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는 할아버지 허리끈을 꼭 잡고 같이 힘을 줬지.
영차, 영차. 그래도 문은 꼼짝도 안 했어. 이번엔 할머니가 손녀를 불렀어. 손녀는 할머니 허리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무청을 꼭 잡았어. 영차, 영차. 문은 또 꿈쩍도 안 해. 이번엔 멍멍이가 야옹이를 불렀어. 야옹이는 살금살금 다가와서 멍멍이 다리를 잡았어. 줄줄이 줄줄이. 모두 다시 힘을 줬지. 영차, 영차. 문은 여전히 꼼짝도 안 해. 야옹이는 마당에서 콕콕거리며 돌아다니던 암탉을 불렀어. 암탉은 종종종 걸어와 야옹이 꼬리를 잡았지. 모두 함께 다시 힘을 줬어. 영차, 영차. 그래도 안 돼. 암탉은 찍찍이를 불렀어. 찍찍이는 쪼르르 달려와 암탉의 꽁지털을 꽉 잡았지. 이제 줄이 정말 길어졌어. 찍찍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줄줄이 무 앞에서 서 있었어. 모두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 후. 그리고 다시 한번 영차, 영차. 그 순간 와당탕 쿵쾅 무가 쑥 빠지면서 모두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어. 찍찍이 위에 암탉, 암탉 위에 야옹이, 야옹이 위에 멍멍이, 멍멍이 위에 손녀, 손녀 위엔 할머니, 할머니 위엔 할아버지, 그리고 맨 위엔 커다란 무가 올라앉았지 뭐야. 그때 어디선가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어. 찍찍이 살려. 모두 깔깔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 아이고, 찍찍이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물을 살짝 들어올리자 찍찍이가 꾸물꾸물 기어나오며 말했어. 다음엔 저 맨 뒤에 안 설래요. 모두 물을 보며 웃었고 할머니는 이만하면 온 동네 깍두기 해먹고도 남겠네 하셨어. 그날 저녁 맛있는 반찬을 나눠 먹으며 다들 기운을 차렸고 쥐쥐기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포근히 잠들었지. 그리고 말이야,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다시 텃밭을 보다가 또 놀랐대. 아이쿠, 이번엔 당근이 자라고 있잖아. 자, 다음엔 누가 당근을 뽑으러 올까? 그건 또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줄게. 구두방에 작은 손님들. 뚝딱뚝딱. 어디선가 망치 소리가 들리네. 저기 골목 끝에 작은 구두방이 있거든. 거기서 인자한 얼굴의 할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계셨지. 옆에서는 할머니가 조용히 옷을 바느질하고 계셨어. 두 분은 오래전부터 구두랑 옷을 만들어 팔며 살아오셨단다. 요즘은 좀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여전히 따뜻하셨어. 길에서 신발이 해져서 발이 시린 아이들을 보면 이 구두를 한번 신어보렴 하시며 새 구두를 건네주시고 할머니는 정성껏 지은 옷을 입혀주셨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제 가죽이 구두 딱 한 켤레를 만들 만큼밖에 남지 않았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가죽을 잘라놓고 내일 아침에 마무리해야지 하시며 잠자리에 드셨어. 다음 날 아침 두 분은 눈이 동그래졌어. 어제 잘라놨던 가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멋진 구두가 놓여 있었거든. 정말 반짝반짝.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올 만큼 멋졌대. 그때 마침 구두를 사러 온 신사가 그 구두를 보고는 이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며 할아버지가 부른 가격에 2배나 주고 사갔어. 그 돈으로 두 분은 가죽을 많이 살 수 있었지. 그날 밤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예쁜 구두가 완성되어 있었어. 정말 신기한 일이 계속됐단다. 소문이 퍼지면서 구두방에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어. 두 분은 점점 형편이 나아졌고 덕분에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지. 점점 더 궁금증이 생겼어. 도대체 누가 이 구두를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두 분은 몰래 구두방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단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그 밤, 살금살금 창문 쪽을 보니 세상에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요정들이 폴짝폴짝 창문을 넘고 있었어. 요정들은 작은 손으로 가죽을 자르고 꿰매고 못도 박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했대. 뚝딱뚝딱 구두를 만들자. 착한 할아버지 도와드리자. 그 모습을 본 두 분은 너무 고마워서 마음이 뭉클했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요정들에게 선물을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요정들을 위한 작은 옷을 바느질했고 할아버지는 조그만 구두를 정성껏 만들었단다. 며칠 뒤 두 분은 포장한 선물 상자를 구두방 탁자 위에 놓아두었어. 선물을 열어본 요정들은 너무 기뻐 방긋방긋 웃으며 새 옷을 입어보고 구두를 신어봤단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신나게 돌고 돌며 춤을 췄지. 그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던 두 분은 참 행복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 그 뒤로 요정들은 다시 오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구두를 만들며 서로 도우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셨단다.